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2단원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2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입니다. 다음 세 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말합니다. 첫째, 0. 둘째, 양의 정수. 자연수 1, 2, 3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 셋째, 음의 정수. 자연수 1, 2, 3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 숨은 의미. 자연수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개념들. 예를 들어 영상과 영하, 지상과 지하, 손해와 이득 등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수직선입니다. 수를 나타낸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 직선의 중앙에 있는 점을 0, 왼쪽에 있는 점들을 음수,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양수로 대응시킵니다. 또한 중앙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칸을 나누어 숫자를 표시합니다. 숨은 의미. 숫자들의 여러 정보, 예를 들어 숫자 사이의 거리, 절대값의 개념, 양수와 음수의 위치 관계 등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유리수입니다. 정수 A, B에 대하여 B분의 A 꼴로 표현되는 수를 유리수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숫자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값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 A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절대값 A라고 읽습니다. 숨은 의미,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 사칙 연산의 계산규칙 등을 명확히 정의하는 기본 개념이 됩니다.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둘째,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셋째, 두 양수 중 절대값이 큰 숫자가 크다. 넷째, 두 음수 중 절대값이 작은 숫자가 크다. 숨은 의미,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며 정수와 유리수를 포함하는 수식의 계산에 있어서도 기본 원리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규칙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둘째,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숨은 의미,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규칙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계산의 경우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꿉니다. 1.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B는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 2. 플러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는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B. 숨은 의미,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규칙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둘째,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숨은 의미,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배 법칙입니다. 세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가 성립합니다. 숨은 의미, 괄호로 연결된 식, 즉 두 수의 덧셈식에 어떤 수가 곱해진 식의 계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규칙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에 대한 나눗셈 결과에 양의 부호를 붙인 값과 같다. 둘째,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에 대한 나눗셈의 결과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과 같다. 숨은 의미,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혼합 계산 순서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혼합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듭 제곱을 계산합니다. 단, 괄호식 밖에 지수가 있을 경우 괄호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둘째, 여러 종류의 괄호가 있을 경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넷째, 덧셈과 뺄셈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숨은 의미,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의 혼합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와, 이 단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개념 확인 문제는 생략할 예정이며 오늘은 총 7문제를 풀이할 계획입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중학수학 플랜 B와 같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 중 1에서 12까지 해당하는 숫자를 모두 찾아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정수와 유리수의 정의 및 대소관계, 수직선, 절대값의 정의 등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와 유리수의 정의 및 대소관계, 유리수의 수직선 표현, 절대값의 정의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개념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해당하는 숫자를 보기 중에서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정수는 유리수에, 그리고 양의 정수는 양의 유리수에, 음의 정수는 음의 유리수에 포함됩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풀어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정수와 유리수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 x의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다면 절대값 a는 3, 절대값 b는 7일 때 식 a 빼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절대값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값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절대값 a는 3을 만족하는 a의 값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지점에 대응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있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절대값 b는 7을 만족하는 b의 값은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식 a 빼기 b에 대입한 후에 여기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규칙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하고자 하는 식 a 빼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절대값의 개념이 점점 쉬워지고 있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은설이에게 어떤 수와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하라고 말했는데 은설이는 빼라는 말로 착각하여 잘못 계산해 버렸다. 그랬더니 그 결과값이 3분의 5가 되었는데 만약 은설이가 바르게 계산했다면 정답은 얼마였을까?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규칙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수를 괄호로 놓고 은설이가 계산한 식을 만들어 괄호의 값을 구해봅니다. 즉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뺀 결과가 3분의 5가 되도록 뺄셈식을 만든 후 그 어떤 수를 구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맞게 풀었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시간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가급적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 점점 쉬워졌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의 계산 규칙 및 혼합 계산 순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과 혼합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계산 규칙 및 혼합 계산 순서를 차근차근 적용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어려운 문제를 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 계산이 점점 쉬워졌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a라고 하고 y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y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수직선의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수직선에서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부등식의 양 끝 숫자를 수직선에 표시하여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어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숫자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즉 정답을 찾는 과정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어렵게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수직선, 그리고 유리수의 대소관계 등의 개념이 점점 쉽게 다가오고 있죠. 6번째 문제입니다. 0.375의 역수와 어떤 수 A의 역수를 곱한 결과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어떤 수 B의 역수와 마이너스 0.75의 역수를 곱한 결과값이 3분의 2라면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인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아하니 역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규칙 등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역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A, B에 대한 곱셈식을 작성한 후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규칙을 적용하여 어떤 수의 값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가급적이면 어렵게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역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점점 쉬워졌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는 마이너스 3보다 5분의 6만큼 크고 또 다른 수 B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크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아하니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규칙 등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A, B에 대한 등식을 작성한 후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규칙을 적용하여 A와 B의 값을 구합니다. 여기에 수직선을 이용하여 주어진 부등식에 해당하는 정수 X의 값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가급적 어렵게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문제를 출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 보니 어떠세요?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 점점 쉬워졌죠? 이렇게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에 대한 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